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뭔가요?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어제 정상 출근해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는데요. 이로써 지난주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현수 파문이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문제는 갈등이 해결이 된 거냐 아니면 일단 덮어놓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본인에게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복귀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결국은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사실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나는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다. 박범계 장관은 평생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보면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사실 없어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일단 돌아와서 대통령께 제 거취를 일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너무 여론이 주목을 받으니까 예. 본인도 부담이 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한테 사실 인사권자가 하는 게 맞으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네.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고 보면은 좀 미지수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봉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지 않고 같이 가지만 말하자면은 후임자를 찾는 과정들을 좀 거쳐서 조만간 교체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자연스러운 교체. 그러니까 임기 내년 3월까지 그러면은 신수석하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약간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박범계 안 장관. 만나겠다. 그러니까 네. 동력 잃었다 안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며 사사건건 또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죠. 계속 주목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한 시점에 지금 상황에서 바로 또 만약에 교체를 한다라면 이 교체 인사를 가지고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하는데 그게 적절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선거 지나고 이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상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신현수 수석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네. 검찰하고 정부나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그거를 못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는 좀 의문이고요. 특히 그 여권 안에서는 그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있어요, 여전히. 네, 네. 그리고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런 걸 강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강경한 입장인 사람들이 있고 예. 신수석은 그러면은 이 정권에 부담된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측이 요게 지금 부딪힌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이고요. 예. 또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수사권을 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신수석은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신수석 역할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 어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박범계 장관이 나와서 여러 질문을 신수석과 관련해서 받았는데 다 침묵을 했고,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소 불리는 시대적 사명이고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네. 본인은 이제 부계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문 예. 대통령 얘기를 전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검찰의 수사 능력 이것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만약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에는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거는 속도 조절론이거든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속도 조절론을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박범계 장관이 밝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전에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개입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지금 이 상황이 또 검찰개혁 시즌 2로 해서 좀 이 작년 말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를 하고 오히려 당에 지금 속도 조절로 낸 것인데 당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봐야 돼. 왜냐하면 3월 안에 법안 내고
받고 6월 안에 통과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당에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실상의 레임덕,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레임덕이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를 이게 레임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수석 이번 이 상황을로 볼 때 두 가지 기류가 지금 존재하는구나. 여권 안에서도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걸 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 어쨌든 뭐 이렇게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속도 조절론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예. 그동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얘기들은 계속 됐었는데 그렇죠. 경찰이 그럼 수사권 가져올 준비가 됐는지 또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점검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진행이 됐거든요. 네. 거기다 이미 공수처도 생기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는 상황인데 곧바로 수사청으로 간다는 거 그거는 이제 너무 큰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금 뭐 1년 남은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혼란을 만들기보다는 좀 조절을 하고 싶을 텐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제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최근에 산재 사망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열린 것인데요. 어제 청문회에는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뭐 포스코, GS건설 뭐 이런 곳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 그래서 눈길을 끌었고요. 특히 이번 그 청문회가 보수 성향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를 주도해서 열었기 때문에 더 이례적이었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이 연신 고개 숙이면서 사죄,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국회에서 마련된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산재 청문회는 처음이고 예. 이제 지난해 말에 올 초까지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정치권에 많이 퍼진 거고요. 실제 데이터로도 보면은 네. 산재 건수가 이 지금 9개 기업의 산재 건수가 2016년에 679건이었는데 2020년에 1,558건으로 한 2.5배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9개 기업이 나왔고 뭐 이제 포스코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안 나오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회장님 허리는 괜찮으십니까?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꼬집었네요, 정말. 예, 지난 8일에 포스코 연료부두에서 35세 협력업체 직원이 지금 끼어서 죽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꼬았고 쿠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물류센터에서 계속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예,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뭐. 저는 그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얘기가 좀 주목이 됐는데 오늘 어떤 오프닝에서도 부분이요?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불안전한 작업장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 많이 일어났다. 불안전한 상태는 바꿀 수 있지만 불안전한 행동은 개선하기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하고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좀 생각해보면 노동자가 그렇게 불안전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불안전한 행동을 할까? 그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뭐 부당한 지시,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만드는 환경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영자를 탓해야지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그 불안전한 행동을 먼저 탓하는 게 올바른 경영자의 자세인가? 또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려면 경영자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그냥 뭐 일회성 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야 될 청문회 어제 열렸었고요. 세 번째로 가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네. 어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총파업과 시위가 열렸습니다. 예. 이번 시위는 1988년 8월 8일에 있었던 8888 시위를 본따서 일어났는데요. 2021년 2월 22일에 벌어졌다는 뜻에서 이가 5개 들어가니까 이 5개 붙여서 2.5 시위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 시위. 네. 군부의 강경진압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은행 직원, 철도 근로자 뭐 이렇게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위 규모가 커지고 격렬해진 게 그 전전날 만달레이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에 군과 경찰이 발포를 했거든요. 그 실탄을 쏴서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날 밤에 양곤에서도 또 자경당원은 한 명이 사망을 하면서 예.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쿠데타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저희가 미얀마랑 연결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얀마 소식 전해드릴 일이 없었는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예. 일단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옛날에 뭐 한국의 1987 뭐 이런 때 네. 민주화 대투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명이 죽었습니다. 어찌됐든. 총에 맞아서 4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얀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은 네. 쿠데타에서도 반대를 하지만은 이제 국제 인권 단체들이나 다른 나라들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안 결의할 예정이고 영국도 외무장관의 군부의 퇴각을 영국의 외무장관이 군부의 퇴각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할 예정이고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도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 군부 편이었는데 이렇게 유혈 사태가 나기 시작하면은 편에 들기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국제사회 제재가 지금 이어질 것이고 어제 이낙연 대표도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예. 국회에서 빨리 이거 통과시키겠다 결의안 뭐 조속히 의결하겠다 이런 거를 밝혀서 좀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창수 PD, 네. 우리도 지금 미얀마에 있는 교민 한 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 예. 좀 듣고 있죠. 예, 상황을 듣고 있고요. 뭐 사진이나 영상도 받고 있는데 아, 근데 상황이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군부에서는 어떻게든 강경 진압을 하려고 하고 시위대는 또 여기 저항을 하고 있는데 좀 따지고 보면 국제사회의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 원조를 중단하거나 경제 제재하거나 뭐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이런 조치들을 내리는데 이게 정권에 부담을 주겠다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홍콩 시위 때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선량한 국민들한테 더 큰 고통을 주는 조치들인데 그렇죠. 뉴스쇼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태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이나 미국이 미얀마의 뭐 민주주의나 미얀마 국민의 안전보다는 그 주도권 싸움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제사회가 정말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그래서 네. 국민들 돕고 싶다면은 네.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예, 이런 뭐 국제사회의 대응이나 제재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에 있는 교민하고는 계속 전화가 돼요? 통신이 돼요? 전화로는 안 되고요. 네. SNS를 통해서 SNS. 간간히 연락이 되죠. 인터넷도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끊었다가 연결됐다. 하고 끊어졌다 있습니다. 연결됐다 이 정도 예. 불안정한 상황. 예. 그러니까 그쪽 상황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을 정도의 지금 미얀마가 안 좋은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뭐 사진 한두 장이 네. 전달이 되면은 그게 뭐 모든 논란에 똑같이 나올 그럴 정도로 정도로. 예, 그렇게 루트가 좀 제한돼 있죠. 폐쇄된 상태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궁금한데 그 교민과 뭔가 저희가 전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면 인터뷰를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